그야말로 짝퉁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각수채 전달했다는 내용은 예. 사실이 아닙니다. 모 의원님이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굽니까?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예, 어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그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이 됐죠. 박주원 최고위원.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 CD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DJ 것이라고 하면서 주성영 의원에게 건넨 적이 없다. 이건 대하소설급의 음모다.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모에 연관된 인물, 이른바 배후 인물로 같은 당의 이모 의원. 제가 이제 이모 의원이 누구냐라고 계속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이용주 의원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예.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 대표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어떤 반대파의 음모다라는 주장이었죠. 이용주 의원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이용주 의원님, 이모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 이름보다 이모 의원으로 더 알려진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은 이거는 음모고 그 음모의 배우가 이모 의원, 이용주 의원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뭘 근거로 이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이제 보시면은 이번 사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그렇죠. 그래서 그 음모론에 제가 관련돼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경향신문의 보도, 단독 기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예. 하지만 저는 그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과 기사의 보도의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저뿐만 아니라 호남 중진 의원들이 경향신문 보도 관련해서 기자를 만났다거나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번 사태의 음모론의 근원지로 저를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다. 근데 박주원 예 말씀하세요. 박주원 최고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징계 절차를 제가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약간 틀린데요. 당일 오후에 저희들이 의원총회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 당의 모 중진 의원께서 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비상징계 절차를 밟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셨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에 예? 안철수 대표도 동의를 해서 예. 비상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지 제가 주장한 적 없다. 징계 절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그 징계 주장하신 분은 박지원 전 대표시죠? 제가 직접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당의 중진 의원이 그런 의견을 먼저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가 된 거고 나는 전혀 앞장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주원 최고위원은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날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관련된 문건이라 그러면서 제시를 하시더라. 그걸 그 사이에 어떻게 구해서 그걸 갖고 흔들 수가 있느냐. 사정당국으로부터 뭔가 그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준비해놨다가 그날 흔드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죠. 그날 아침부터 경향신문 보도로서 당이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박주원 최고위원의 변명 내용, 변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나왔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오후 4시로 당의 의총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당의 논란에 보면 주성영 전 의원이 DJ 비자금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에 해당 판결문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에다가 그 당시 그 판결문 좀 주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의총 전에 진행하는 와중에 그 판결문 절차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 보니까 박지원 최고원이 말하는 내용은 이거잖아요. 본인이 주성영 의원을 만난 것은 맞고 자료를 준 것은 맞으나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자료라 하면서 준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저희 어제 인터뷰에서는요. 아예 2006년에는 만난 적도 없다. 만난 것 자체도 부인하셨어요. 자료를 건넨 건 물론 부인이고. 어쨌든 이제 뭐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말이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주성렬 의원의 해당 관련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예. 그거는 검찰 관계자로부터 CD를 받았고 당시 검찰 관계자가 이 자료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다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판결문에 예예. 저희가 의원총회 때 그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성렬 의원의 판결에는 당시 검찰 관계자가 CD를 줄 당시에 이게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관련 자료다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게 명확히 나타나 있어서.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판결문에 제보자라고 써 있는 검찰 관계자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 관계없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당장 그날 징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음모 아니냐. 오히려 당 사람을 감싸면서 아니라고 같이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편을 들고 있더라. 이건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당일날만 하더라도 박지원 최고위원의 변명 내용은 주성렬 의원을 만난 것도 맞다. 자료 준 것도 맞다. 단지 DJ 비자금 관련 자료라고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또 좀 내용이 달라졌겠지만은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수사 관련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구해서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판결문, 특히 법사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판결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 지금 뭐 청취자 문자들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또 이제 뭐 세간에 도는 이야기도 혹시 이용주 의원 뒤에 박지원 전 대표가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배우의 배우설인가요? 이런 이야기도 혹시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저희들이 배우라고 한다면은 예. 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저희 당이 예산 정국을 잘 처리해서 예. 국민들로 지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터뜨려 가지고 그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굳이 찬물 끼얹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지금 물론 맞습니다만 최근에 당 내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는 안철수 대표 측이 있고 그건 안 된다라는 이른바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 다음 날 안 대표는 호남에 내려가기로 한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안 대표하고 안 대표 측근인 박 최고위원의 추락을 노린 음모다라고 음모론이 피어날 법한 정황이긴 했어요. 이용주 의원님. 결국 그것은 경향신문에서 담당 기자가 왜 그것을 그 날짜에 했는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쪽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게 야당이 국민의당이 경향신문 언론을 움직여서 그걸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 번지수 잘못 찾았다. 물어보고 싶으면 경향신문에 물어봐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나의 9년 전 의혹을 사정당국 기억실한 사람이 이제 와서 언론에 제보하고 보도가 나오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 보느냐. 물론 뭐 국민의당 누군가가 직접 경향신문 기자하고 접촉은 안 했더라도 어디선가 소스가 흘러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뭐 그런 의문은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건 이거죠. 이런 의혹이 지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2008년 주성렬 의원의 그 당시 사건 당시 언론들을 다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이미 주성렬 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줄 당시에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줬다는 내용이 2008년도 언론 보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어제 어설픈 대하소설급 음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용주 의원 말씀을 쭉 종합해보면 그런 음모의 가능성은 뭐 요새 말로 1도 없다. 전혀 없다. 1도 없다. 대하소설이 아니고 굳이 한다면 픽션이 아니라 팩션일 가능성은 있다. 픽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팩션. 팩션?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다. 아, 팩트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말입니다. 이 의원님. 아니 이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은 이거 정말 이미 심리적으로는 이혼한 거 아니냐 당이 이런 얘기 나와요. 이혼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예.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한 것보다 이혼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고 그때마다 이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틀린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충분히 그런 노력이 가능한 시간을 보고 특히 이혼하다 보면은 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숙려기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려기간 4주 있죠. 예. 충분히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 들어있다. 어느 나라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범위를 넘어섰고 분당 탈당을 운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재신임이란 것은 지금 당내에 바른정당 통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방법론 쪽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성은 있고 그게 리더십의 문제로 리더십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리더십을 수립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재신임 문제는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주성영 의원 녹취록을 박주원 최고위원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현재와 같은 입장에 있는데 주성영 의원이 거기에 대고 입을 맞춰달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신뢰라든지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사적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성영 전 의원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특히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녹취록 지금 공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며칠 있다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며칠 있다 하겠다. 왜 며칠 있다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은 수요일, 목요일로 징계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절차에 불쑥 내게 되면 또 그게 편집이 됐네 안 됐네 여지가 빠졌네 이렇게 또 새로운 논란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해라. 빨리 공개하는 게 맞다.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지만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주원 최고위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주말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인물 바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006년 2월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된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 CD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를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시 주성영 의원은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라면서 이걸 검찰에 넘겼어요. 그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결론은 DJ 거 아니다 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주성영 의원에게 그때 제보를 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박 최고위원이 넘겼다라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겁니다. DJ 정신을 계승한 국민의당의 현직 최고위원이 DJ 모함 사건의 제보자라면은 이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박주원 최고위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방송 인터뷰로 모셔보죠.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입니다.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건네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선 주말 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서요. 저희가 당사자한테 팩트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만나자고 요청을 하셨고 여러 자료를 넘기셨는데 그중에 100억짜리 CD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2006년에요?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주성영 전 의원은 이제 제가 퇴임 이후에도 가끔 만나긴 했지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만나신 적도 없고 자료를 건네신 적도 없단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 퇴임 후에, 퇴임 전에도 만났지만. 만나기는 했는데. 퇴임 이후에 가끔 뵀지요. 예, 만나긴 했는데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예 거기는 CD가 DJ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논할 가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네. 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두 번째 보도가 났습니다. 주성영 의원의 인터뷰가 났는데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오늘자? 저는 읽어본 적 없습니다. 오늘 못 보셨군요. 네네. 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6년 어느 날 박주원 최고위원한테 연락이 왔다. 그전까지는 박주원 박주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더니 CD 사본 한 장하고 은행 발행 확인서를 들고 와서는 틀림없는 DJ 비자금이라고 몇 번이나 확언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얻었느냐 했더니 중소기업은행 모 부장한테 얻었다. 그러면 검찰에 주지 왜 나한테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노무현 정부에서 이게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성영 의원은 당시를 기술하시는데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에 발행일은 2006년 2월입니다. 예. 저는 2005년 10월경 퇴직하였습니다. 앞이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2005년? 10월경에 퇴직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 후에 퇴직한 일시가 퇴직 중에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 중소기업은행 모 부장으로부터 이것을 건네받았다, 제보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주 의원 기억에 의하면.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계를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2006년 2월에 받았다면 2년 동안 간직하다가 2008년에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예, 주 의원이. 저는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에게도 수많은 정보가 쌓여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 주 의원은 2년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 CD가 맞는지 진위 파악을 위해서 신중하게 2년 동안 검토를 했고 2008년에 국감에다가 이것을 국감에서 폭로하기 전에 박주원 최고위원한테 연락도 했다. 이걸 폭로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말리더라.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제보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와 함께 이제 의문의 비자금을 포함한 각종 비리 첩보를 입수해서 이를 파헤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책무일 것입니다. 제가 대검에 근무할 때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있는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과 함께 그런저런 자료를 함께 공유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퇴임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고 이런 여러 문건을 박스채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짝퉁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DJ CD건 뭐건 간의 자료를 주성영 의원한테 하나도 전달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는 서로 상호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제가 퇴임 이후에 이런 것들을 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만나서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퇴임 후에는. 저는 이제 주성영 의원을 과거 이제 검찰에서의 인연이나 친분 관계로 가끔 연락도 하고 이제 만났지만은 그런 자료를 주 의원에게 준 적도 없고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 원짜리 CD 발행일을 보면 2006년 2월입니다. 퇴직 전에 가지고 있지도 않을 CD 사본을 어떻게 2005년 10월에 제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오셨는지 대하소설 같은 그런 어설픈 음모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정당국의 기억시가 도대체 어느 사정당국에 소속된 기억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보한 내용에 비추어서 검찰 조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검찰 퇴직 후 머무르면서 박스를 전달받았다는 강남 사무실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입니다. 평소처럼 주 전 의원을 만났다면은 커피숍이나 어느 식당에서 만났을 것이고 커다란 박스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안산시장 재임 시절이라서 안산에 있었고 강남에는 제 사무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요. 2006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때 박주원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다는 게 주성영 의원 얘기인데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전부터 계속 만나는 일이 있었단 말씀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도 알고 지냈던 분이신데. 검찰에 이제 제가 두 분 근무한 걸 보니까요. 96년에 잠깐 한 곳에서 장소가 겹쳤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계속 계신 곳이 다르던데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요. 예? 검찰에서 어디에 어느 검찰청에 근무를 하든 서로 알고 지내면은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 의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지금 주 의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도요. 예. 아마 그분도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무슨 사연 말씀이세요? 이미 주 의원은 이것으로 명예훼손 벌금 300만 원까지 받은 상태라서 지금 이걸 갖고 굳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 상황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굳이 그걸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근데 해 주셔야 청취자들이 납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엊그제 제가 주 의원님하고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예. 했는데 예.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본인 입으로도 저한테 얘기하셨고 그리고 황당한 얘기다. 미리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주성영이하고 박주원이하고 끼워 넣어가지고 거기에 국민의당하고 호남하고 왜 거기 들어가느냐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주 의원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런 보도는 용납할 수가 없다. 만약에 보도한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주 의원께서요? 예. 정치 떠난 사람을 붙잡고 지금 아주 옛날 일을 가지고 걸고 있는데 자기들 편리하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지금 뭘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얘기하셨고 마지막에는 당시에 자기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검찰과 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검찰과 딜을 했다고요? 그게 무슨 딜을 하셨답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건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딜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과 딜을 물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본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주 의원께서 그럼 오늘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는 그럼 거짓 인터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박주원 의원하고 박주원 최고위원하고 한 얘기와 다른 이야기를 그럼 하신 겁니까? 오늘 아침자 경향 보도는 모르겠습니다. 저 경향신문 보도 내용 아직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대로거든요.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근데 주성영 의원은 이 경향 보도 첫 번째 보도가 나간 후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말을 좀 맞춰달라 나랑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말을 맞춰달라고 그래요. 제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언론과 녹음하셨어요. 언론과 당에다가 한 해명하고 좀 똑같이 맞춰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다 녹음을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녹음해놓은 내용을 그러면은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녹음해놓은 제가 죄송한데 저는 이런 거를 녹음을 하거나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사건의 진실을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 녹음에는 그러면 주성영 의원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맞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황당한 얘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박주원 최고위원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한 게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녹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가짜뉴스다,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음모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음모라 한마디로 웃기는 것 아닙니까? 10여 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왜 사정당국의 관계자가 들춰낸 것인지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국민의당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음모라면 이게 또한 보도 당일날 우리 당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저는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저에게 소명 절차 한 번 주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비상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징계를 주장했다는 것인데 그 자료를 사전에 사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중적폐라 할 것입니다. 제가 바른당과의 연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을 하였고 이유식 발언 이후에는 저에게 호남의 배신자라면서 수많은 음해성 문자 폭탄들이 SNS 등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잔재 세력이라는 내년 안산시장에 출마하면 호남인들을 동원해서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협박과 음해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음모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이 다 착착 맞아떨어졌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그분이 누구세요? 제가 그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그날 저는 그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아마 잘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 안 하시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이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이모 의원이 누구신가요? 이모 의원님? 이게 좀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이용주 의원입니까? 이용주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그 음모에는 이용주 의원과 호남계 의원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음모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얼마 전에 또 그분이 이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그 홍준표 그 대표의 무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자료가 뭡니까? 그 자료도 그러면 사정당국에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건과 연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료를 사정당국에서 받았다면은 사정당국에서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 유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고소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경향신문에 묻고 싶은데요. 경향신문은 우선 사정당국의 제보자 기억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지금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고소를 하게 되면 진위를 가리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소까지 결심하신 건가 궁금해서요. 그 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주